현재 알려진 물고기 종류는 약 2만 4천여 종. 그중에서도 등푸른 생선은 우리 몸에 좋은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물고기입니다. 소나무를 닮았다 해서 송어라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 역시 등푸른 생선인데요. 최근 이 송어에서 비타민 E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영양의 보고라 불리는 송어, 그 송어를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강원도 정선. 이곳에서는 수온이 낮고 산소가 풍부한 7수에 사는 냉수성 어종, 송어를 양식 중이다. 연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송어. 원래 동해로 흐르는 하천 주변에 서식했던 송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인 9, 10월이면 강으로 올라와 자연 번식을 했다. 등 쪽은 암청색, 몸통의 측면은 희미한 붉은색을 띠며 작은 반점이 흩어져 있는 것이 송어의 특징. 그나마 회교리 저조해 현재는 양식을 주로 하며 북미가 원산지인 무지개 송어가 주종을 이룬다. 송어는 성장이 빠르고 키우기가 수월한 편에 속한다. 다 자란 송어는 70cm가량, 대형 어종에 속한다. 송어는 이 배어와 등이 높지를 않아가 적당한 높이를 가지면서 길게 길쭉하게 생겨야만이 송어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점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명하게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은 송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송어 양식을 늘면서 체란부터 부화까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치고 있다. 암컷 한 마리의 산란수는 1000에서 2000개가량. 암컷이 산란을 하면 수컷이 와서 방정을 하는 과정 또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다. 온도와 빛을 조절해 수정 조건을 맞추게 되면 검은 반점을 띠는 수정란이 된다. 이 수정란이 부화하고 성장해 송어가 되는 것이다. 송어는 연어과류입니다. 연어과류의 특징이 냉수어류로서 차고 깨끗한 물에 서식을 합니다. 산천어는 또 일부 바다로 나가기도 하지만은 현재 송어는 바다로 나가지는 않고 치외에서부터 생활을 다 마칠 때까지 육상에서 생활을 합니다. 옛부터 송어는 동해안의 개울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 가장 고급스러운 생선이었다. 연어처럼 육질이 연분홍색을 띠며 부드러우면서도 냉수성 어종의 찰진 맛이 일품인 송어. 한방에서는 소화기가 약하고 식욕이 부진한 사람들에게 송어를 권했다. 무엇보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송어를 즐기는 이유이기도 한다.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나처럼 미인이 되고 많이 먹으면 일단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 맛은 물론 영양가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송어. 송어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생선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 함량이다. 따라서 송어의 맛을 결정하는 각종 유지 성분의 함량을 알아보는 지방 함량 측정부터 했다. 그리고 지방 중 몸에 좋은 DHA, EPA 등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을 측정했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고 좋아하는 생선인 넙치와 비교를 해보았다. 그 결과 지방 함량은 4.6%, DHA, EPA 함량이 넙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어는 민물고기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많은 부리였을 거고, 또 해산 어종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넙치라든지 좀 볼락보다는 지방 함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을 구성하는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하기 때문에 DHA는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EPA는 동맥경화라든지 뇌졸중 등 같은 순환계통의 승인병을 예방을 하죠.
전문가들은 최근 송어의 붉은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송어의 그 붉은 색소는 아스타산친 색소 성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아스타산친은 일중앙 산소에 해당되는 불완전한 산소를 잠재워주고 산화가 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항산화제로서 아주 매우 좋죠.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 항산화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알파토코페롤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알파토코페롤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항산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력은 어느 정도일까? 오랫동안 아스타잔틴의 효능을 연구해온 이 실험실에서는 최근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능력을 밝혀냈다. 먼저 실험 24시간 전, 실험용주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E와 아스타잔틴을 각각 투여했다. 이때 각각의 항산화제들은 활성산소를 얼마나 제거했을까? 활성산소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과산화 지질 농도를 검사한 결과 비타민 E보다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효과가 훨씬 뛰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것도 안 좋은 그룹에서는 굉장히 그 노폐물이 많이 누적되는 것이 그 간, 폐, 혈액 모두에서 나왔고요. 모든 항산화제가 다 그거를 줄이는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그 바이타민 E나 C에 비해서 아스타잔틴은 그 노폐물을 줄이는 효과가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탁월한 걸로 나왔습니다. 아스타잔틴과 활성산소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조직의 지방산과 결합해 과산화 지질이 된다. 이는 조직을 산화시켜 생활습관병이나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때 아스타잔틴은 활성산소와의 결합을 방해,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시킨다. 또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동맥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든다. 아스타잔틴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혈관의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민물에 사는 영양덩어리라 불리는 송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송어는 비타민C나 무기질이 풍부한 야채, 과일과 잘 어울린다. 송어와 함께 비타민E와 칼륨이 풍부한 아보카도를 넣은 송어 아보카도롤.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 반찬으로도 제격이다. 간장으로 조리거나 야채와 함께 볶으면 영양 성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먹음직스러운 송어 간장조림과 송어 감자볶음을 완성할 수 있다. 민물어종이기 때문에 며칠 후에 손질해서 드시게 되면 약간 비릿한 향이 좀 강해지고요. 아무래도 육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산이 강한 초고추장이라든지 초생강, 레몬즙, 양파 등을 이용해서 요리해 드시면 더욱더 풍부한 송어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은 물론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는 송어. 그 붉은 속살의 맛과 영양으로 겨울철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